자, 이번에는 넷스테이트 -S 옵션에 대한 정보인데요. 프로토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SunOS에서의 명령 방법, 리눅스에서의 명령 방법, 간단히 활용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해당되는 시스템에 따라서 약간의 그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방법이나 옵션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매뉴얼을 넷스테이트 명령의 매뉴얼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명령 필요한 것을 받아들여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일단 넷스테이트와 함께 -S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프로토콜에 대한 옵션을 주지 않는다면 IP, ICMP, UDP, TCP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일괄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SunOS에서는 대문자 P와 함께 해당되는 프로토콜을 입력을 했고요.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로토콜 이름을 줌으로써 해당되는 이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만을 주도록 각 프로토콜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시스템마다 조금씩 프로토콜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같은 SunOS고 리눅스 그래서 같은 UDP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 약간 시스템에 따라서 출력되는 정보의 스타일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UDP에서의 어떤 상태 정보, 지금 SunOS에서 보면 입력된 데이터 또는 출력된 데이터, UDP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입력되고 출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시에 발생된 에러의 개수도 카운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좀 리눅스에서도 약간 이름은 틀리지만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패킷을 리시브를 했고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10개의 패킷이 리시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에러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된 정보 UD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밖으로 출력된 정보는 16개가 있다. 보면은 완전히 상이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대1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 같은데요. TCP라면 또 다른 어떤 상태 정보들이 나오고 ICMP라면 더 다른 상태 정보, 각각 해당되는 프로토콜에 관련이 있는 상태 정보들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계 정보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프로토콜을 -S 옵션과 함께 출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진단하고 매니징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I 옵션과 S 옵션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R 옵션 이 부분은 TCP/IP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이 우리 서적에서는 너무 좀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길게 IP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리고 라우팅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 이런 정보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느냐고 이야기가 좀 길어진 거고요. 이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죠. 어떤 네트워크적인 이론이 되어 있다면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다라고만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기반 지식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은 개발자를 위해서라도 좀 더 길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소켓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옵션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A 옵션 같은 경우는 소켓의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넷스테이트의 사용 기능 중에서 소켓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용도에 대한 내용 좀 더 좀 길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스테이트 명령을 옵션이 없이 사용을 하면 연결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 이 연결 정보는 저는 소켓과 관련된 정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 활용 사례에서 보면 옵션이 사용이 됐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옵션은 넷스테이트의 기능을 구별하는
마이너스 S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R과 같은 그런 측면의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넷스테이트는 크게 네 종류의 기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면 연결 정보에 대해서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출력된 내용을 가지고 연결 정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N은 넷스테이트의 네 가지 사용 기능 중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IP 어드레스를 도트 데시말로 표현하도록 10진수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T는 TCP 프로토콜만을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연결 정보를 출력하고자 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한 거고요.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지정 옵션은 시스템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앞에서도 내용을 보셨었죠. 자, 그러면 출력 결과를 보죠. 세부적인 프로토콜 설명은 이 밑에 표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보시죠. 넷스테이트 -n TCP에 대한 연결 정보만 보여줘라. IP 어드레스는 10진수로 출력을 해라. 라고 명령을 줬더니 프로토콜 TCP에 대한 정보는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넷스테이트는 TCP뿐만이 아니라 UDP나 유닉스 도메인을 사용한 프로토콜들의 연결 정보도 출력을 해주는데 일단은 -t를 통해서 TCP에 대한 정보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요 필드는 프로토콜을 지칭해주는 필드가 되겠고요. 자, 리시브 큐나 샌드 큐 요 부분을 수신 버퍼, 송신 버퍼로 바꿔서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죠. 수신 버퍼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데이터가 온 거고요. 여기서 나라는 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 않은 상태, 그랬을 때 남아있는 버퍼의 어떤 수량을 여기에 있는 수신 버퍼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송신 버퍼라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단으로 인캡슐레이션 돼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때 출력될 데이터가 잠시 저장이 되는 송신 버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직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일 때에 남아있는 수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수신 버퍼, 송신 버퍼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 어드레스, 포린 어드레스. 나는 누구고, 로컬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고, 나와 대화하는 상대편, 포린 어드레스는 누구다. 라는 정보를, 나에 대한 정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현재 연결과 관련된 상태가 어떤 거냐. 라는 부분을 스테이트라는 필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태블리시드라고 돼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태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는 연결이 된 상태, 이스태블리시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넷스테이트의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결 정보, 출력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요 네 번째 넷스테이트 사용 기능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출력을 해주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진단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측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소켓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반 지식이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켓이 무엇인지 소켓에 대한 정보를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상태가 있는데 다양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TCP를 이용한 나와 상대 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상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 상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켓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죠. 자, 그러면 소켓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소켓은 무엇이냐? 소켓은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켓은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라는 거는 뭔가를 찾아가는 식별자죠. 그리고 유일해야 되고요. 이러한 유일한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덱스의 내용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인덱스는 어떤 내용물로 채워져 있느냐.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인덱스 안에 채워지는 값은, 유일성을 갖기 위한 값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TCP/IP 베이스에 기반해서의 nestAte라는 명령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 기반은 TCP/IP입니다. TCP/IP라는 프로토콜에서의 소켓, 즉 인덱스, 이 안의 내용물은 IP와 플러스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써볼까요? 어렵지만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TCP/IP 베이스에서의 인덱스고 소켓입니다. IP와 포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소켓이라는 부분 인덱스로 사용이 되지만 내용물은 IP 포트가 아니라 그 프로토콜에 특화된 다른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자꾸 다른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벗어나 버리고 TCP/IP에 대한 얘기로만 해보도록 하죠. TCP/IP에서의 소켓은 인덱스인데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소켓을 가지고 무엇을 식별하는 인덱스로 사용이 되느냐?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인덱스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실적으로 로컬 어드레스가 있고 포린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개의 프로그램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서버에게 데이터를 주고 서버도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구성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의미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동일한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는 국내에, 서버는 저 유럽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둘 사이의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켓이라는 것, 인덱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있는 소켓과 서버를 식별할 수 있는 각각 어플리케이션이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식별할 수 있는 소켓이 각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은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라우터를 경유해서 서버로 가고 많은 라우터를 경유해서 반대로 클라이언트로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때마다 라우팅을 통해서 목적지인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겠지만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그 라우팅을 담당하는 프로토콜들은 여기에 있는 IP 또는 포트,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야 될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P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IP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시스템들 중에 하나인 머신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머신,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보죠. 하나의 머신을 IP를 통해서 이 머신이구나, 이 서버구나, 또는 이 PC구나라는 것을 식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머신 안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구동이 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웹브라우저도 떠 있고요, FTP도 떠 있고, 여러 개가 멀티태스킹에 근간해서 동시에 수행이 되고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 동일한 IP 위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가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는 요 어플리케이션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전에 TCP/IP 프로토콜 설명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식별자 무엇이 있다고 그랬냐면 포트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트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IP와 포트로 소켓, 즉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IP를 통해서는 머신까지를 찾아오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를 통해서는 이후에 떠있는 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용도로 포트가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한테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나와 대화하는 상대편 프로그램이 전달한 데이터를 찾아서 해당되는 목적지로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연결 정보고요.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켓은 인덱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는 누구고 상대편은 누구냐?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상대편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즉, 요 부분을 우리는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송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나는 지금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있는 foreign address, 여기에는 이 목적지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목적지의 정체, 인덱스는 뭐냐?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foreign address를 보면 192.168.0.34가 있고요. 땡땡이 나오고 2318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땡땡은 딜리미터입니다. 즉 이것은 소켓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켓은 위에서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192.168.0.34는 IP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딜리미터와 함께 뒤에 포트가 나와 있죠. 딜리미터가 없다면 둘 사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IP와 포트가 foreign address에 대한 정보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나는 누구인가? 이 foreign address의 입장에서 이 시스템에 떠 있는 이러한 포트를 갖는 응용 프로그램이 나에게 데이터를 주게 된다면 나는 IP와 포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올 텐데 나의 IP는 192.168.0.104인 IP를 가지고 있고요. 땡땡 딜리미터와 함께 23이라는 포트, 내 위에, 이 머신 위에 떠있는 104라는 시스템 위에 떠있는 어플리케이션은 23이라는 식별자인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2.168.0.104 위에 떠있는 23번이라는 프로그램과 192.168.0.34라는 시스템 위에 떠있는 2018이라는 포트를 갖는 프로그램 간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둘 사이의 연결이 TCP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상태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지만 연결이 된 상태라는 것을 이 nestSt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까보다는 더 좀 실질적으로 이 nestState의 결과가 보여지게 될 텐데요. 이 둘 사이에서의 상태값 그리고 송수진 버퍼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 같이 nestState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소켓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소켓에 대한 내용을 업을 해보도록 하죠. 소켓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자, 보죠. 소켓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설명드린 소켓은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IP와 포트로 이루어진 소켓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자든 개발자든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네요. 23번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1392라는 포트가 사용이 됐나 본데 23번은 잘 알려진 포트고요. 텔넷이라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웹서버의 포트가 80번이듯이 텔넷 서버는 23번의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킬 거냐?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죠. 자, 그렇다면 둘 사이에서 누가 패킷을 먼저 보내게 되느냐? 이것도 구조적으로 볼 때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서버가 먼저 패킷을 보낸다, 이런 측면이라면 내가 집에다 웹브라우저를 띄웠는데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나에게 어떤 HTML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게 되는 건데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느 서버로 주소를 지정을 한 거고요. index.html을 달라고 한 결과에 의해서 웹브라우저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가만히 구조를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은 서버를 먼저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적으로 볼 때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패킷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뭘 요청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서버가 해당되는 결과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위에 있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요 그림에 한번 매핑을 해서 소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은 결론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귀 기울여주는 소켓이 있고요. 하나는 연결된 소켓이 있습니다.
자, 귀 기울여주는 말도 이름이 스테이트를 보면 이 부분에 listen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귀 기울여주는 소켓인데요. 서버를 먼저 띄우는 이유는 이 listen이라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서버를 먼저 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컬의 어드레스를 보면 192.168.0.100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요. 땡땡 잘 안 보이지만 포트는 23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foreign 외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요. 현재 요거는 소켓이죠. IP와 포트니까 요 소켓의 상태는 listen 상태입니다.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귀 기울여 주느냐? 나에게 연결이 오는 거를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그 연결이 오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서버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결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내거나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192.168.0.100이라는 시스템에서 0.100이라는 시스템으로 텔넷에 대한 연결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TCP는 이 패킷을 받고요. 내후에 23번을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지를 살펴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리스트를 봤더니 23에 대해서 리슨하고 연결을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서버에서 0.100이라는 서버에서 웹 서버도 떠 있고 텔넷 서버도 떠 있고 FTP 서버도 떠 있다면 이런 리슨의 상태는 80번에 대해서도 23번에 대해서도 21번에 대해서도 리슨이라는 상태가 나와지게 되겠죠. 일단 우리는 요 23번에 대해서만 리슨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버가 리슨 단계로 떠 있는지를 이 연결 요청이 왔을 때 살펴보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23번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을 맺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라는 건 둘 사이의 관계거든요. 여기에 있는 listen이라는 건 연결을 해주는 정보인 거고요. 얘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나의 상태와 상대편의 상태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알게 됐다는 거죠. 둘이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서버 쪽의 정보를 보면 이 부분은 네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일련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TCP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일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네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192.168.0.100이라는 IP에 23이라는 포트를 쓰고 있고요. listen이라는 단계는 그대로 있고요. 연결을 해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연결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나는 192.168.0.102.23인데 나와 연결된 상대편은 누구냐면 192.168.0.100이라는 IP에 1392라는 포트를 갖는 상대편과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현재의 상태는 established, 말 그대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가 한 줄이 TCP의 커널의 자료구조에 한 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된 정보가 하나 생긴 거죠. 반대로 이쪽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면 로컬과 foreign이 서로 바뀌어 있겠죠. 나는 192.168.0.100이라는 IP고 그 위에 떠있는 1392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나와 연결된 상태는 상대편은 192.168.0.100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23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서로 연결이 됐는데 상태는 established 단계다. 이렇게 나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는 지금 이쪽 서버 측면으로 좀 보겠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두 개의 소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켓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귀 기울여주는 소켓이 있고요. 연결된 소켓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listen이라는 상태, 귀 기울여주는 소켓이라고, 귀 기울여주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켓은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192.168.0.102 플러스 23 이것은 뭐냐면 listening 소켓을 이야기합니다. 귀 기울여주는 소켓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결된 소켓, 이 두 번째 있는 부분이 연결된 소켓인데요.
192.168.0.102하고 플러스 23 이게 연결된 소켓이냐? 연결된 소켓은 소켓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쌍이라는 거는 페어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소켓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192.168.0.102 그리고 23이라는 포트 하나의 소켓이죠. 소켓 쌍이기 때문에 192.168.0.100에 1392라는 포트 이렇게 해서 각각 소켓이죠. 두 개의 소켓으로 소켓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커넥티드 된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리스닝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닝 소켓은 하나의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커넥티드 된 소켓은 소켓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각 두 개가 존재하게 될까? 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기로 하죠. 자, 소켓이라는 거는 인덱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덱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서버에는 만약에 넷스테이트를 5를 통해서 출력을 했다면 23을 갖는 192.168.0.104이면서 23인 리슨 단계의 소켓도 나왔을 건데 5로 출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커넥티드 된 소켓에 대한 정보만 나와지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 IP에 23이라는 리스닝 소켓이 떠 있었고요. 이 서버로 두 개의 텔넷 서비스가 연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192.168.0.104에 23인데 두 개죠. 나와 연결된 상대는 역시 상대의 클라이언트는 똑같지만 어플리케이션은 두 개가 떠 있는 거죠. 2318, 2319죠.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로 두 개의 텔넷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의 입장에서 텔넷 서버가 떠 있는 이 로컬 시스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의 연결이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리스닝 상태의 소켓도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리스닝 소켓에 대해서는 소켓이고 인덱스다,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192.168.0.102라는 시스템에는 23이라는 포트를 갖는 소켓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단계? 리슨이라는 단계를 갖는 소켓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덱스가 깨지기 때문이죠. 유일한 부분이 깨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연결 정보를 보면 로컬의 정보가 다 192.168.0.104.23 밑에도 104.23 똑같죠. 즉 192.168.0.104에 23이라는 포트로 연결이 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다면 로컬에 있는 주소의 정보는 모두가 다 192.168.0.104에 2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소켓은 인덱스고 유일해야 되는데 그 유일성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클라이언트가 요 점 34이면서 2318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요쪽으로 데이터를 보냈다. 지금 두 개의 연결이 있는데 요 첫 번째 연결로 데이터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요 소켓을 가지고 주소로 해서 왔겠죠. TCP가 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2.168.0.104에 23한테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주려고 요 로컬에 있는 소켓을 봤더니 중복이 됐죠. 두 놈이 동일한 소켓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는 유일한 것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소켓 페어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요. 하나의 소켓으로는 인식을 못하지만 나와 상대의 IP 포트 요것을 조합을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된다는 거죠. 즉 나의 상태 정보에서 192.168.0.34이면서 2318이라는 포트를 갖는 애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런 애와 연결된 192.168.0.104에 23이라는 나에 해당되는 수신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로컬의 정보와 포린의 정보 이것을 키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동일한 시스템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두 개의 연결이 있지만 이 연결은 분명히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정보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두 개가 연결이 됐지만 서버의 정보 똑같죠?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IP는 같지만 포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연결된 소켓과 리스닝 소켓으로 나뉘어서 소켓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소켓의 목적은 식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리스닝 소켓은 IP 포트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건데, 커넥티드 된 소켓은 리스닝 소켓을 통해서 연결이 된 소켓들은 모두 로컬의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는 식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린에 대한 정보 역시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소켓 쌍을 연결된 정보로 해서 연결된 소켓 정보로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식별자로 사용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소켓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스테이트를 하면 리스닝 정보도 있을 거고요. 커넥티드 된 정보도 나올 거고 연결 중인 정보도 나오게 될 텐데, 이러한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진단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소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된 상태에 대한 설명만 드렸는데, 연결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정, 연결이 종료되어져가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상태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두 번째 상태에 대한 설명 드리고 네스테이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스테이트가 표현하는 그 상태 정보에 대해서 세분화된 상태 값들을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간히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리슨이라는 단계가 있죠. 이 부분은 리스닝 소켓만이 가질 수 있는 단계인 거고요. 이때 리스닝 소켓은 IP와 포트, 로컬에 대한 정보인 IP와 포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서버는 이 리슨 단계에 빨리 당도를 해야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FTP 서비스를 요청하든 웹 서비스를 요청하든 해당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리슨이라는 소켓이 기생성이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결 요청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서버를 먼저 빨리 띄우게 되는 거고요. 서버의 시스템 쪽에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슨이라는 단계로 서버 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해당되는 리슨으로 연결 요청을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은 연결이 된 상태고요. 연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련의 어떤 네고시에이션 과정, 핸드쉐이킹 과정이 있게 되는데 뭔가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 과정들이 지나간 다음에 연결이 된 단계로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모두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따라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주고받다가 어느 시점에는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대부분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결 종료 의사를 밝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연결 종료 과정도 그냥 갑자기 확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 전에 뭔가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의사를 표명했던 것처럼 연결이 종료되는 과정도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누가 먼저 연결을 종료를 의사를 밝혔느냐, 액티브한 클로즈를 요청한 쪽 또는 패시브하게 연결 요청을 수동적으로 받은 쪽, 이 두 개의 프로세스들 간의 연결 종료 과정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결이 종료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결 전, 그 다음에 연결, 그리고 연결 종료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각각의 단계를 클라이언트 입장, 서버 입장에서 세분화해서 더 세밀히 그 상태값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테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상태들이 대부분은 뭐 이런 이스태블리시 연결 단계라든가 또는 이런 타임웨이트라는 단계, 이런 단계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나머지 부분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태들을 거쳐서 수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으로는 그림이 아니죠. 요 표로는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켓이라는 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연결을 해주기 위한 소켓이 있고요. 연결된 소켓이 있다고 그랬죠. 소켓은 인덱스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로 리스닝 소켓이 있고요. 연결이 된 정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주거나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리모트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식별을 하기 위한 연결된 소켓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중에 상태 정보는 리스닝 소켓이 갖는 상태와 연결이 되는 소켓이 갖는 상태가 두 개가 혼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항상 서버로 뭔가를 요청을 하고요. 서버는 요청된 것을 뭔가 파싱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DB를 뒤지거나 파일을 뒤져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안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사이에서 갖는 상태 정보도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닝 소켓에 대한 상태도 있고요. 커넥티드 된 소켓들이 갖는 거치는 일련의 그 상태들도 이 하나의 퓨에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소켓들 사이에서의 클라이언트 서버들의 움직임에 대한 상태 정보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내 스테이트 하게 되면은 제로축에 나와질 수가 있는 거고, 각 설명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자, 화면이 지저분해서 이전에 그 작업했던 내용은 삭제를 했고요.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개발자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어떤 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리자도 마찬가지지만 알면 알수록 어떤 파트든 좋은 거죠. 지금 이 한 장의 그림에는 여러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있긴 한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TCP를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와 서버들의 그 TCP 프로토콜의 내부의 움직임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짜겠죠.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짜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소켓 인터페이스, 소켓 펑션을 쓰게 되죠. 여기에 소켓 펑션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켓 펑션을 썼기 때문에 TCP의 내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의 움직임과 소켓 펑션을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때의 각 프로세스의 프로토콜의 상태값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아주 좋은 건데,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참조책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전문 참조책을 통해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간단한 측면으로 이 넷세이트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 상태에 대한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어떤 쪽이 먼저 뜨게 될까요? 프로그램은 서버 쪽을 먼저 수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먼저 수행된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리슨 단계의 상태에 빠져 있겠죠. A라는 IP에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리슨 단계에 있다고 보죠. 자, 이때 이쪽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말을 걸겠죠. 자, 이쪽으로 A의 23이라는 포트한테 연결을 하자라고 패킷을 보냈습니다. 지금 연결은 요 단계인데, 연결되기 과정에서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나 너랑 연결하고 싶다라는 패키지 간 거고요. 이쪽에서 그래 연결하라는 허락을 주면 클라이언트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A23으로 패키지 찾아왔는데, 이쪽에 있는 TCP가 내 위에 떠있는 연결 정보를 보는 거죠. AA23을 찾아왔는데 내 위에 뜬 어플리케이션이 AA23이 있나? 봤더니 AA23이면서 리슨이라는 단계에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AA23을 찾아왔는데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리슨이라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응답이 가긴 가지만 정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 실패하는 그런 과정으로 빠지겠죠. 어쨌든 현재는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측면의 응답이 같고요. 클라이언트는 그거에 대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서버 입장에서도 TCP는 양방향의 연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랑 연결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이때 기존의 클라이언트가 연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과 함께 나도 너와 연결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같이 합해서 이쪽으로 패킷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 너 연결하라는 클라이언트의 허락이 떨어지면 서버 입장에서도 이제 이스태블리시드라는 연결 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이 연결과 연결 사이에서 부분적인 세부 단계가 또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SYN이라는 연결하자라는 의사를 샌드한 단계, 보낸 단계로 빠져질 수가 있고요. 그 단계에서 응답을 받으면 연결 단계로 오게 되는 거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리슨 단계에 있다가 SYN이라는 나와 연결하자라는 의사표현을 리시브를 한 단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에 대한 연결에 대해서 에크가 오면 이렇게 연결되는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연결이 아니라 이런 SYN 샌드와 SYN 리시브 단계를 거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상태를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된 단계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의미하는 대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쪽에서 액티브하게 나는 너와 연결을 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때 먼저 액티브하게 연결 종료 의사를 밝힌 쪽에서는 FIN wait 1이라는 상태값에 도래하게 되는 거고요. 패시브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연결 종료 의사를 받은 쪽은 클로즈 웨이트 단계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그래 너 연결을 끊어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면 FIN wait 1에 있던 액티브한 쪽의 상태는 FIN wait 2 단계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TCP는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각각이 연결 의사를 밝혔듯이 각각이 연결 종료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패시브한 쪽에서 나도 너랑 연결을 끊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보내면서 이쪽은 라스트 에크 단계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그래 너 연결 끊어라 라는 패킷을 보내주고 이쪽은 타임 웨이트라는 단계에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보낸 에크를 연결을 종료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클로즈도 단계에 빠지게 됨으로써 서버에 귀 기울이던 단계, 연결이 진행되는 과정, 연결된 과정, 연결의 종료 과정, 클라이언트 쪽에 연결이 진행되는 과정, 연결 단계, 그리고 연결이 종료되는 과정. 이렇게 일련의 TCP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 그 흐름에 대해서 한 장의 양쪽의 측면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패킷의 흐름이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개발자 측면에서는 이런 명령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있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맞춰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우리의 참조석은 우리의 교재는 네트워크 전문 서적도 아니고 개발 서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고 참조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매핑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공을 좀 끌어올리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값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최종적인 결과 측면에서는 우리 본문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 쪽에서 그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데이터를 보냈는데 출력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뭔가 어딘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추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디버깅하기가 힘든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곱하기 2로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복수의 프로그램들 간의 움직임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쪽 프로그램이 못 받은 거냐, 그 측면만으로 이 프로그램만의 소스를 막 살펴보는 거,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데이터를 보내는 데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못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가 소스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화면에 출력이 못 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할 때는 추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넷스테이트고요. 이런 상태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죠. 그런
데이터를 보내고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했지만 출력이 안 됐다. 소스가 무조건 잘못돼서 양쪽을 본 다음에 그 출력이 잘못됐느냐, 입력이 잘못됐느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넷스테이트를 수행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의 상태가 이스태블리시다라는 단계로 보여지는지, 그렇다면 연결 과정까지 어떤 펑션의 움직임은 제대로 수행이 된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띄웠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의 상태가 이스태블리시 단계가 아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도 안 된 거고 출력도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이 연결 과정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펑션들이 분명히 실패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위주의 소스의 범위를 살펴보아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범위를 축소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용도로 넷스테이트의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 넷스테이트를 했을 때 보여지는 상태는 이런 이스태블리시드 단계나 타임웨이트라는 단계만이 간간히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의 상태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런 SIN 리시브라는 단계가 넷스테이트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 자, 이런 측면들은 관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스템은 해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소지가 아주 높다고 이렇게 높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간간히 수행하는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SIN 리시브라는 거를 누군가 마음을 먹고 공격적으로 해킹의 기법 중에 도스 공격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발휘시키려고 접속 요청만 계속 해대는 거죠. 이쪽 서버로. 그러면 이쪽 서버는 SIN 리시브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쪽에는 클라이언트가 일부러 이런 이니셜한 접속 요청에 대한 정보만을 주고요. 여기에는 에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리시브 단계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서버의 상태를 이렇게 빠뜨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이쪽 서버는 바쁘게 이 공격을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고 대부분의 네트워크적인 상태는 리시브 단계에서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정상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적인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이런 해킹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이런 상태 값을 주시해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넷스테이트는 개발이든 관리든 여러 용도로 효율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이고요. 여러분들 참조책에 있는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